한 번에 합격 해커스. 안녕하십니까. 자, 시험 보시느라 고생하셨고요. 형사법 아까 총평은 남경은 한 80, 여경은 90점 정도 잡았거든요. 그 정도 맞으시면 이번에 인원수도 적으니까 많으니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청별로 조금씩 다르긴 한데 저는 쉬웠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진짜 누가 뭐라 해도 쉬웠다. 이거는 뭐 거의 내가 내지 않았을까 생각할 정도로 저는 되게 좋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모든 문제를 풀어드리긴 하겠지만 일단 핫하게 보이는 것부터 먼저 보시면 특징적인 게 1번도 보시면 많이 봤던 거예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러 사람이 눈에 띄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그래서 이거 뭐 해운대 앞바다에서 뭐 가슴 내놓으면, 남자 가슴 내놓으면 어떠냐, 뭐 뻘소리 겁나 했던 거죠. 그래서 막 이쁘냐 귀엽냐 뭐 하면 뭐 그런 거죠. 여자는 왜 브래지어를 차야 되고 남자는 안 차야 되냐 뭐 이런 거 했던 거죠. 그래서 요렇게 해석하면 재형법정지 위배된다, 맞는 지문이라고 했고, 애매하다 그랬죠 이거. 그 다음에 공개명령제도는 소구입법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2번이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요거 맞는 지문이고요. 3번에서 변경하였음에도 변경인가 받지 아니한 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이것도 최신 판례인데 변경 갱신하지 않는 거하고 새로 운영하는 것은 별개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형법정지 위배된다. 4번은 너무 많다고 했죠. 너무 많아서 공기업에서 임원 의제되는 거, 공무원 의제되는 거 기재부 장관 고시로 할 수밖에 없다 그랬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했죠. 재형법정지 위반되지 않는다 했죠. 그래서 1번에 4번이 너무 노출된 거여서 재형법정지 쉬운 쟁점이 하나 출제가 됐고요. 2번은 보시면 알겠지만 조금씩 틀어서 내려고 노력을 했어요. 자, 그래서 외국에서 형집행 받은 자, 예전에 임의적 감면 규정이었는데 산입 규정으로 바뀌었다라고 했고, 자, 2번도 유효기간 둔 거, 이거는 23도 2차의 정답으로 나왔죠. 1조 1항 적용할래, 1조 2항 적용할래, 1조 1항 적용 사안이라고 했죠. 행위자 처벌할 수 있다고. 3번, 확정 후 법률이 변경돼서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집행면제까지 맞는데 가벼워진 건 없다라고 했죠. 요거 많이 설명드린 거고. 4번을 사례형으로 주는 문제를 아주 깔끔하게 잘 냈어요. 요런 스타일 문제 좋아하는 겁니다. 캐나다 시민권자인 갑이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선물시장이 투자하여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기죠. 사기를 누구한테 쳤느냐? 대한민국 국민한테 쳤죠. 뭐 캐나다 시민권자 나온다고 해서 우리 판례 나온 거 생각하셔가지고 X 이렇게 치면 안 된다는 걸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출제한 거예요. 피해자가 대한민국 국민이죠. 사기에 대한 범죄에 따라서 자,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할 수가 있다. 그 나라에서 범죄를 구성하고 있고 그 나라에서 형집행 면제되지 않는 경우에만 우리 형법이 적용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형법 적용 사안은 정답은 4번 맞는 지문이고, 3번이 좀 어려웠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범죄체계론이 나와서 좀 어려운데, 목적적 범죄체계론에서 보시면 요게 이제 고의과실을 자 책임 요소로 보는 게 아니라 구성요건 요소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우리 책임 파트에서 배울 때는 그러니까 범죄체계론까지 연결한 쟁점인데 좀 어려웠어요. 우리 심리적 책임론에서는 고의과실을 책임 요소로 보다가 순수한 규범적 책임론에서 뭐로 봅니까? 고의과실을 구성요건 요소로 보고, 합일태적 책임론에서 뭐로 봐요? 고의과실을 이중적 지위로 인정하는 건데, 따라서 목적적 범죄 체계론에 의하면은 이때는 중간 단계죠. 이때는 고의과실을 무슨 요소로 보느냐? 구성요건 요소로 보는 입장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려웠던 지문이고 X고, 2번은 상습성은 몸에 배어있는 거니까 고의인식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X고요. 4번 지문도 많이 배운 거죠. 그래서 방조범은 자, 정범의 그 실행을 방조한다는 고의와 정범의 고의, 이중의 고의가 있으면 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구체적인 내용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다. 이게 또 많이 익숙했던 지문이죠. X입니다. 정답은 3번인데 고의의 본질에 관해서 가능성만 그냥 국어 문제였어요. 가능성만 인식하면 고의가 성립한다. 그럼 인식이라는 게 인식 있는 과실,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인식할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고의로 인정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에요. 그냥 국어를 풀어서 쓴 겁니다. 정답은 3번인데 아마 이게 좀 어려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1번에 그 범죄 체계론하고 연결해서 나오니까 조금 더 어려운 지문이 이게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3번이 조금 어려웠고요. 4번은 우리 재판에서 많이 했던 거죠. 그 사장님을 흔들어 제끼는 것까 들어 올리는 것까지가 정당방위냐, 흔들어 제끼는 것까지 정당방위냐. 그래서 정당방위 시점을 형식적 기수보다 종료시까지 더 넓게 보겠다라는 거죠. 정당방위 사항을 봐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침해 현재성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4번은 우연방인데 세 번째 줄 주관적 정당에서 필요하다는 견해에 의할 때는 불결무죄죠. 요거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고요. 3번은 좀 어려운 얘기를 하나씩 섞어놨습니다. 위난에 있어서 피하지 못할 책임 있는 자에게는 긴급피난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감수해야 할 범위를 넘는 위난에 대해서도 긴급피난 허용되지 않는다. 이 자초위난이라고 해서 자기가 초래한 위난은 원칙적으로 긴급피난을 허용하지 않지만 이렇게 심각할 때는 인정될 수도 있다라는 학설 쟁점을 하나 끌어서 낸 겁니다. 큰 쟁점은 아니고요. 정답은 1번 재판입니다. 자, 4번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에 적정을 행사하고 개인적인 거 둘 다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승낙무고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가 아니고 승낙무고도 무고죄로 처벌하죠. 뭐 늘상 보던 문제죠. 정답은 1번이고 쉬운 채심 판례 쟁점이었습니다. 자, 5번 정당행위 인정되는 거 1번 사채업자가 돈 달라고 그 뭐 술집 당하고 알려주면 안 되죠. 그다음 2번 자, A 주식회사도 공립유치원의 놀이시설 제작 및 설치공사 하도급 받은 갑이 유치원 행정실장 등에게 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공사대금 직불 청구권이 있는 놀이시설 정당 유치권자로부터 채권 확보하기 위해서 뭐 보호대를 칼로 뜯어내고 놀이시설 철거하는 거 이런 것은 정당이라 볼 수가 없고 3번도 마찬가지 자기 땅이라고 해가지고 차량 통행 불가능해 하는 거 정당이라 볼 수 없고요. 4번 판례는 상지대 판례죠. 굉장히 쉽게 나왔죠. 원래 이제 정당이 보충성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연습을 시켰는데 제일 쉽게 내면 요거 정당행위라고 했죠. 상지대 그 업무방해죄에 대해서 정당행위 인정한 판례. 그래서 정답은 4번. 4번의 1번 쟁점도 쉬운 쟁점이었고 위법성 조각 사유 뭐 찍혔던 쟁점이 나왔고 답지문 나왔고 5번의 4번도 늘상 재판에서 연습하던 내용이 나왔죠. 최신 판례 미리미리 연습하시면 4번의 1번이나 5번의 4번 같은 게 너 맞췄냐? 그렇지. 이런 게 개 쉬운 거예요. 재판을 미리 오게는 재판을 하면 그냥 보면서 그냥 답이 반짝반짝 나를 찾아가세요 막 이러고 기다리고 있잖아. 손을 막 나 여기 있어요 정당행위 판례 막 이러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재판 빨리 하는 게 얼마나 좋은데. 그리고 이런 거 틀린 애들 있다니까. 가서 다른 학원 듣는 애들 물어보라고. 이런 거 틀려가지고 눈물 찍찍 흘려. 이런 것도 했어?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오니? 그래. 그러니까 단순하게 재판만 체크할 게 아니고 최신 판례를 사례형으로 문제 나왔을 때 푸는 방법, 그 다음에 사례가 나오지 않고 쟁점이 나왔을 때 푸는 방법, 모든 방식으로 이렇게도 바꿔보고 저렇게 바꿔보고 이 최신 판례를 뭐 4가지 5가지 변형 문제를 계속 해봐야지 맞히는 거지. 최신 판례 사실관계 시험 일주일 전에 2주 들었다고 해서 맞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는 재판을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최신 판례를 다양한 방식으로 변형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6번도 보세요. 위전창 나온다고 했잖아요. 위전창 나오고 복싱클럽 판례가 있는데 제가 눈에 얘기하잖아요. 지금 출제위원이 딱 제 또래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근데 이걸 어떻게 참아? 이건 못 참지. 위전창 판례 이거 못 참는다고 내가 몇 번을 얘기했냐. 이게 야, 위전창 판례가 몇 개나 된다고 그까짓 게. 이건 못 참는다니까. 무조건 나온다고 했냐 안 했냐? 이거 나온다고 했냐 안 했냐? 나온다고 했지. 했어 안 했어. 미쳐서 나온다 했잖아. 이런 거 틀리면 진짜 말도 안 되지. 그냥 복싱클럽 그 새끼가 나온다니까. 이걸 어떻게 참냐. 출제위원이 이걸 못 참지. 나 같아도 이거 있으면 무조건 내는 거지. 근데 그래도 6번에 2번 지문을 평상시 안 내는 거. 그러니까 출제 감각 있는 사람들 내는 거라니까. 너무 노출이 되니까 2번에 하나 약사목 제한적 고의서를 안 냈다니까 이제껏. 왜냐하면 다른 거는 이제 우리 엄격 책임설만 고의 또는 무죄고 나머지는 과실 또는 무죄인데 제한적 고의설은 위법성의 인식, 현실적 인식과 인식 가능성 있을 때까지 고의니까 얘들은 고의범 또는 무죄가 되는 거라 과실범이 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아마 2번 쓴 사람들이 제일 많이 낚였을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과실이 있었으니까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 과실치상죄가 된다. 제일 쉬운 쟁점인데 정답 4번인데 너무 4번을 줄 거라고 생각하면 너무 많이 맞힐 것 같으니까 2번 제한적 고의설 더럽게 내지도 않는 이런 거를 하나 주워와가지고 하나 괴롭히려 넣은 거고. 요건 언제 강의했느냐? 기본 강의 때는 제가 안 했어요. 양심상 기본 강의 때 제한적 고의서를 강의하면 애들이 다 뛰쳐나가요. 그래서 기출심화 때 야 요것도 있는데 진짜 이거는 최상위권의 쟁점이다. 그래서 냈던 거예요. 근데 요걸 답지문 주지 않고 답 4번은 기다리고 있었죠. 과실치상 또는 무죄인데 중간에 보면 과실이 있었다고 나와요. 그래서 과실치상죄 성립한다. 정답은 4번이고 7번은요. 화요일날 기본 강의 때 애들한테 해줬던 거예요. 기본 강의 때 진짜 물어보세요. 똑같이 했던 거고 나는 솔직하게 기억 지문은 뭐 인과관계 있어야 된다. 이거는 기본 강의 첫날. 그래서 막 뒤에 물어봐. 유일해야 돼.
직접 저기해야 돼. 유일할 필요도 없고 직접 저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통상 예견될 수 있을 정도면 족합니다. 해서 맨날 하잖아. 앞에서 그 브레이크 밟으면 어떻게 하려 그러면 오한마 뜨고 방마로 패버렸나 지 개새끼 그거. 그지? 그거. 그럼 1번 인과관계 있다. 2번은 했냐 안 했냐. 결과적 가중권에서 기본범죄가 뭐라고 했냐. 고의라고 했냐. 맨날 19년 1차에도 과실 집어 집어넣고 이런 데다가 쳐넣는다니까. 그래서 요건 몰랐지 않아요. 니은 X. 이것도 이거 복태도 낸 거다. 결과적 가중보면 중한 결과에 대해서 공동한 의사까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기본 범죄 고의 중한 결과 과실만 있으면 된다. 니은 디귿이 X고 정답은 2번인데 전 개인적으로 리을을 답주길 바랬어요. 이거 실화죄 공동정보 냈으면 얼마나 수도 없이 그 분리수거정 판례에서 실화죄 공동정보에서 쓰면 X예요, X. 그냥 각각 실화죄가 성립하는 거 맞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실화죄 공동정보 틀어서 내는 게 변호사 모의고사인가 변호사 기출 한번 나와가지고 학생들 괴롭히기에 그것도 하나 넣었어. 막 개수 찾기 하나 리을에다가 실화죄 공동정보 써놓고 나서 개수 찾으라고 했으면 막 3개 찾고 난리 쳤을 텐데 그나마 그냥 너무 쉬운 쟁점을 넣어서 그러니까 재판을 미리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리을 지문도 분리수거장에서 화재 발생한 거를 실화죄 공동정보 인정한 게 아니고 개별 행위 자체가 결과 발생이 이유가 되었다 해서 실화죄 공동정보이 아닌 실화죄 각각의 실화죄가 성립한다. 겁나 중요했던 판례인데 뭐 당락에 좌우주지 않는 정도의 문제가 왔습니다. 정답은 니은 디귿 2개 넘기시고. 자 8번 내가 낸 거 같다니까. 1번 많지 않은 줄 알았다라고 했던 거 중간간의 불능미수. 그 다음 2번 주점에서 양주를 절취할 목적으로 잠금장치 침입해서 들어왔죠. 자 근데 양주를 그대로 두고 절도가 미수 상태에서 폭행한 건 중강도 미수. 3번은 두 번째 주 물색을 했으니까 절도의 착수지 왜 안 되냐. 정답은 3번이고. 배가 아파요. 남편이 와요. 자의성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정답은 3번. 친해지면 응해준다 빼고 안 된다니까. 이거 맨날 하는 거잖아. 정답은 3번. 자 9번 적절하지 않은 것은 포괄일제 범행동 중에 공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가담 이유에 대해서만 공동정범 치고 가담 이전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 알아도 승계적 공동정범 쟁점이죠. 자 가담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5. 자 부정수표 단속법상의 허위신고죄는 자수범 자기 손으로 저지른 범죄이기 때문에 간접정보 형태로 범할 수 없다. 뭐 맨날 하는 거고. 4번 지문 공동정범이 본죄 이렇게 학설 하나씩 넣었다니까. 괴롭히려고 하나씩 지문 하나씩 답을 줬다니까. 답이 아니고 괴롭힘 하나씩 줬다니까. 범죄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했냐 안 했냐. 이것도 과실범의 공동정보 행위 공동설 아니면 인정할 수가 없다고. 범죄 공동설의 입장이 아니고 삼풍대가서 무너지고 성수대교 무너지면서 과실범의 공동정보를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범죄 공동설을 택할 수가 없고 행위 공동설을 택할 수밖에 없다. 그지? 했지. 4번 인정되지 않는다. 한 놈은 고의범, 한 놈은 과실범 공동정범, 범죄 공동설에 의하면 택할 수가 없다. 정답은 3번. 사인이 보조공무원한테 결합해서 보조공무원이 작성권자를 기망하는 거지. 잘 읽어봐. 그럼 작성권자를 기망하게 되면 보조공무원은 허공작에 대한 간접정범이 성립하고 사인도 33조 본문에 의하여 허위공무 작성죄는 가담자의 공범 성립은 사인도 가능합니다. 사인도 허공작에 대한 간접정보의 공범이 성립할 수 있다지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거 틀리고 오면은 진짜 내가 눈물이 나요. 이거 뭐 하여튼 봐봐. 틀린 놈도 가만 안 두겠어. 진짜 정답은 3번. 10번 적절하지 않게 내가 냈다니까. 진짜 딱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내가 냈다니까. 보면서 진짜 아마 남경 90 여경 95 이렇게 쓰려다가 내가 진짜 참았다. 진짜 참았다. 뭐 맨날 나보고는 개시모도 쉬워요. 전범위도 쉬워요. 맨날 개쉬워요. 쉽기는 내가 점수대를 안다니까. 학생들이 점수대를 시험지 답안지를 다 내지를 못하는데 전범위 때 다 내지를 못하고 내도 점수가 80점대인데 결국 남경 커트라인 나오면 보면 또 형사법 80점대인데 딱 내 시험하고 똑같이 뭐가 달라 이거. 내가 내는 스타일 내는 건 뭐가 달라. 맨날 이렇게 내는데 내가 욕만 뒤지게 하지. 근데 막상 까놓고 나서 보니까 80점 맞고 뭐 180점 붙어요. 뭐 170 뭐 이러고 있더만 봤더니 뭐 평상시 막 모의고사 낸 거로 치면 얘기하지. 230 이하 다 떨어져 책 펴라 써놔야지. 지네는 맨날 무슨 뭐 심리 어쩌냐 하는데 결국은 딱 내 시험지만큼 나오니까 얘기하지. 이거 뭐 다 100점씩 선생님 100 평상시 모의고사 막 100 복습 하나도 없더만. 우리 여조교 하나 100점만 했더만 봤더니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실제 시험에서 접하면 쉬운 게 아니고 그 잘하는 애들이 그냥 또 뻥치고 하니까 그런 거지. 자 개소리고 자.
자, 10번 교사범. 자, 절도의 습벽이 결합해도 교사범이 인정된다. 2번 봐봐. 주거 침입을 교사인데 승낙을 얻어서 들어가게 되면 양해라고 해서 구성요건에 해당 사항이 배제되잖아. 그럼 정석청사를 공부 정석청사에서 제한적 청소 형식에 의하면 정범이 구성요건 위법성까지 있어야 되는데 정범 새끼가 구성요건이 조각되니까 주거 침입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문에 하나씩 봐봐. 9번에 4번 지문도 하나 학설 넣고 10번에 2번도 학설 하나씩 넣잖아. 그냥 쓱쓱쓱 넣는다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대단한 학설이라고 넣은 건 없고 솔직히 톡 까놓고 나서 3번밖에 없어. 내가 제대로 안 가르친 거 목적적 범죄 체계론 이거 하나라니까 이거 3번 1번 지문밖에 없다니까. 이 범죄 체계론까지 연결해가지고 하는 게 투머치거든. 이게 책임론 파트하고 범죄 체계론하고 연결해서 하면 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거 없어도 답이 3번 찾는 거라 나는 별로 타격감도 그냥 맞춰야지 하는 생각입니다. 자, 3번 10번에 3번 지문. 도박에 습벽 있는 갑이 습벽 없는 의뢰 도박하는 뭐 이걸 뭐 몇 번을 했냐. 상습 도박 방조가 되고 이 새끼야 상습 도박 방조만 하냐? 상습 도박도 하지. 그럼 상습 도박에 대한 포괄일체 성립한다는 거. 또 재판도 했냐. 씨 도박 개장한 새끼야 도박도 하면은 몰수 추징에 도박한 거까지 넣을 수 있냐 없냐까지 했잖아. 4번 야 이게 은행 어디냐? 하나은행 노조위원장 판례 아니야. 씨 공무관계 이탈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뭐 이런 거 그냥 뭐칙 주고 4번 가는 거지. 그냥 시험장 아마 학생들 풀었을 때 하나은행 노조위원장 500만 원 달라고 한 새끼 다 기억날 걸. 다 얘기해 줬던 거죠. 정답 4번. 11번 옳지 않은 것은 선사한 새끼가 거짓말 여러 개 하면 위증죄 포괄일체. 2번 한 개 행위가 이렇게 문구를 하나 넣은 거야. 하나의 행위가 두 개의 구성요건 실현하든 한 개 행위가 동일한 구성요건 2회 이상 실현하든 상경이 성립하지 않는다. 맨날 얘가 수류탄 던져서 2명을 살인했어. 동종의 범죄라 하더라도 하나의 수류탄 던지면 뭐야? 두 개의 살인죄의 상경. 정답 몇 번? 2번. 3번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타인 기망하여 받으면 이 회사 돈이 어디로 들어간다고 했어? 회사 돈으로 들어간다고 했지. 사기. 회사 돈을 대표이사 새끼가 꺼냈으면 또 별도의 업무상 횡령. 불가불적 사회행위 아니다. 5. 4번도 재판이잖아. 같은 날 운전했는데 음식점 들어갔다가 음식점 나오면 그때는 포괄일체지만 차가 달라진다거나 방법이 달라지면 실경된다고 같은 날이 하더라도 최신 판례 중요하다고 했지. 정답은 2번 쉬운 거. 12번도 맨날 하는 거잖아. 그래서 몰수했을 때 공범 잡고 된다. 필요적 공범관계는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돼. 왜 안 돼? X고. 2번 이거 맨날 하잖아. 범죄행위 제공한 것은 실제 제공한 물건을 얘기하는 거지. 앞으로 저지를 범죄를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것도 뭐 종합사령하기 뭐야. 이거 전범에서도 요거 지문만 몇 번을 했는데 정답이 2번이고 3번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500만 원 이하 가능하고 선고유예는 X 제한 없지. 할 수 없다고 써놨으니까 X. 4번은 수뢰자가 뇌물을 받은 수표 은행 예금 끝났지. 끝났으니까 누구? 수뢰자로부터 추징. 증례자로부터 추징한다고 했으니까 개소리고 정답은 2번. 13번이 어렵대요. 나는 진짜 미치겠어요. 체류탄 분말 뿌린 새끼. 이것도 위험한 물건인데 뭐 이게 어렵다 그래요. 난 진짜 미치겠어요. 이게 어렵다 그래서 도대체 뭘 어떻게 가르쳐야 돼? 씨 그럼 체류탄 분말 갖고 와야 돼? 강의 시간 뿌려줘? 당궁 들고 와서 대가리 쳐줘 한 번씩? 이걸 뭘 어려워? 씨 뭘 어려워? 나 진짜 미치겠어. 이게 뭐 어렵냐? 어렵냐? 이 눈물 나냐 이거? 체류탄 뿌려줘? 아 진짜 이거 어렵다고 해요. 나 진짜 미치겠어. 2번 당구장 머리로 쿵쿵쿵 때린 거 이게 뭐 위험한 물건이냐. 말도 안 되는 거지. 2번 소화기도 안 되고 4번도 소형 자동차 자동차 이름도 안다. 라노스다. 라노스로 소나타를 들이받았다. 어렵냐? 차종을 써줘야 돼? 시험장 가로 열고 라노스였음 중형차에다가 소나타였음 써줘야 되냐? 뭐 이까짓 거 문제 갖고 틀려지고 어렵다고. 뭐 어떻게 해야지 가르쳐야 돼 이거. 체류탄 분말 갖고 와? 뿌려주면 한번 눈에다 비벼주고? 이거 뭐 이런 걸 틀리고 있냐. 진짜 나는 진짜 미치겠어요. 이거 어렵대. 이게 어려운 문제래. 그래서 나는 봉 쪘지. 이 강사들이 이걸 안 가르치는 거야? 뭐 생각합니다. 13번에 1번. 14번도 성폭력 범죄도 했냐. 자신의 웹사이트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저장되고 링크를 게시해서 불특정 다수가 별다른 제한 없이 이 접할 수 있는 상태만 되면 뭐에 해당한다? 기수에 해당한다. 정답은 1번. 이것도 맨날 하는 거 아니야. 다운로드 받지 않고 언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상태만 되면 기수에 해당한다. 2번은 엘리베이터에서 이것도 몇 번 했냐. 셀카로 찍은 새끼도 이건 정렬 버튼 그 저장 버튼 누르지 않으면 기수 뭐 이런 걸 틀리냐. 이것만 했냐. 카메라 밑에 집어넣는 거 착수고 줌으로 보는 거 예비 업무는 처벌 규정 없고 요거만으로는 안 되고 언제 그 속에 치마 밑에 넣거나 화장실 넣어야지 착수다 했던 거고. 3번은 최판이냐. 최판 폭행 자체가 추행도 되고
억압할 정도로 유하지 않는다. 폭행 또는 협박이 추행보다 선행한 경우에도 예전에 항고곤란이 있었는데 여기 없다. 폭행은 폭행상의 폭행죄의 폭행 정도, 협박은 협박죄의 협박 정도지 곤란 정도까지 이를 필요가 없다라고 했고 4번도 맨날 했냐. 의식상실이 전부 상실도 되고 일부 상실도 된다.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X. 옳은 지문은 1번. 뭐 이런 거 틀리냐. 14번. 15번 개수형도 아니야. 개수형이었으면 어려웠지. 기억도 재판에서 했던 거잖아. 농활 사전답사 과정에서 학생이 임원진의 음주운전 사실을 계기로 해서 무기난 관행을 공론화하면서 이것도 최신 판례 뗐나 문제에서 했어. 이것도 페이스북 등에 게재했다 사죄 드린다라고 하는 거 이건 충분히 할 만한 행위잖아. 그래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억이 X고 자 그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고 니은도 마찬가지. 이거 페이스북 집회 일정에서 그 노조 악의추 구속 수사하라고 하는 거 모욕죄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X고 모욕죄 성립하지 않고 X고 뭐 정당행위가 인정했던 판례고 니은이 X고 그 다음에 그 학교폭력범 접촉금지는 명예훼손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니까 X고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은 구성인권에 해당하지만 또 위법성 조각되니까 X고 그래서 옳은 지문은 기억 지문 빼고 니은 디귿 리을 틀려서 4번. 이 재판도 많이 다 했던 판례들이라 15번도 개수형이면 조금 어렵다 하겠지만 뭐 그 조합형도 아니야. 이것도 그냥 풀 수 있는 다 했던 판례들이라 쉬웠고 정답은 4번. 16번 스토킹 범죄 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재판에서 이거 나온다고 했잖아. 그래서 나 이 사례까지 16번에 2번 지문 사례도 설명했어. 내가 진짜 이것도 내가 뭐 얘기냐면 내 이메일에 질문이 온 게 자기네 아버지가 자기네 주차하는 자리에 딴 놈이 됐길래 열받아가지고 전화를 계속 했다는 거야. 차패. 근데 상대가 없어서 왔는데 갑자기 경찰 불러와가지고 차패 카톡 보낸 게 스토킹이냐고 이게. 그래서 내가 스토킹 그랬거든. 판례 나왔다고. 근데 이 또 아버지가 또 뭐 모르겠어. 공무원이 뭔지 모르겠어. 뭔가 이제 있어서 뭐 이걸 어떻게 좀 형사처벌 뭐 합의를 하든가 뭐 이렇게 해서 문제가 안 되게 할 수 있냐고 해서 내가 그 얘기가 다 해줬다니까. 이거 기본 강의 때가 뭐 심화 때인가 이거 해줬잖아. 이거 스토킹 재판 나왔는데 우리 보통 스토킹 생각하면 남자가 여자한 좋아가지고 막 보내 이것만 스토킹 생각하는데 여기 스토킹이라고. 이건 재판에서 겁나 중요한 판례이기 때문에 나올 거고 내가 뭐라고 했냐면 경찰에게서 나올 거지만 형사법에서 나올 쟁점이다 했는데 웬걸 형사법이 나왔어요. 했더니 아까 조현 선생이 나와서 나 경찰학에서 이거 했는데 형사법 재판에 나왔다고. 나는 반대로 나는 형사법 강의하면서 이거는 경찰학 거지만 이게 중요 판례거든. 이슈가 되기 때문에 범위는 좀 벗어났어. 스토킹 범죄는 경찰학이지. 솔직히 경찰학인데 이게 최신 판례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경찰청 새끼들이 낼 것 같더라고. 이거 냈는데 답 2번 나왔죠. 1번은 강의 안 했어. 1번은 이건 도저히 형사법에서 내가 이 판례를 모르는 게 아니고 형사법에 내기가 좀 쿵쾅 이걸 내기가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설명 안 했어. 솔직하게 설명 안 했는데 2번 3번 지문이 같은 판례 했던 거잖아. 그래서 1번 스토킹 범죄를 구성한다. 아마 1번을 많이 체크했을 수도 있는데 아마 경찰학에서 다 마크했다니까 1번 알고 2번은 내가 설명했냐. 그래서 상대가 받지 않고 부재중 몇 통 찍혀 있어도 찾아봐. 23년 재판에 있어. 이거 스토킹에 해당한다. 정답은 2번. 3번도 마찬가지. 이것도 스토킹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썼으니까 X고. 4번은 그럴 정도면 되지 실제로 상대방이 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2, 3, 4번을 다 설명한 쟁점이라 정답은 2번 쉽게 찾았을 거고 그냥 제가 봤습니다. 16번을 다른 학원에서 못 맞췄더라고. 그래서 나는 우리 애들한테 내가 선물 하나 줬다라는 생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저만 준 게 아니라 우리 조은 선생이나 다른 선생들도 이 스토킹을 형사법에 있는 판례를 맞춰줘가지고 저는 1번은 설명 안 했지만 기분 좋습니다. 많이 맞췄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자 17번의 1번 지문도 제가 맨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기 객체가 뭐야. 맨날 니네 책에 동그라미 쳐져 있는 거 봐라. 재산처럼 체크되어 있는 거 봐라. 절도죄 재물에 동그라미 되어 있고 사기에 또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에 동그라미 있고 컴사기는 재산상 이익 배임죄도 재산상 이익이기 때문에 장물죄인 본범이 될 수 있냐 없냐 없다 맨날 하냐. 숨찬다. 자 정답 1번. 이런 걸 틀리면 뭘 맞히냐. 2번 절도죄의 재물은 재물만을 객체로 한다. 강도는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같이 한다. 친족상도례는 특경가법도 적용한다. 자 4번에 부가 혼인의 출생자 인지하면 소급표가 있다. 정답은 1번. 17번을 푸는데 몇 초가 걸려야지 이게 풀어야 되는 문제냐. 이게 10초면 풀리고 정답은 1번 하면서 씩 웃고 내 얼굴이 딱 보이면 좋지. 야 재밌는데 이번에 되네. 이렇게 하는 거지. 이런 거 틀리면 되냐. 18번에 4번 지문
내가 더 힘든 사리형도 나온다겠지 이거. 일모로 해서 더 빡시게 17시 30분에 들어가서 18시 30분에 훔쳤습니다. 또는 18시에 들어가서 19시에 훔쳤습니다. 일몰 시간은 18시 30분입니다. 했냐 안 했냐? 맞췄냐? 오 그래 했냐? 이거 나온다고 사리형 내가 했냐? 내가 이 새끼들 머리 꼭대기 있다니까 기껏 하는 질 이거야. 정답은 4번. 근데 다만 뭐 저런 거 1번 예금 통장 쓰고 갔다는 거 절도죄 되고요. 2번 강간범위 강도하면 원래 강간과 강도의 실경인데 강도하는 도중에 강간을 개시하면 강도강간죄가 성립한다. 3번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일시 사용하는 거 자동차 불법 사용죄 자동차 등 불법 사용죄 오토바이 넣었어. 그래서 처벌되지 않았으면 X고 3번 정도만 좀 어려운 쟁점이지. 4번은 뭐 기다리고 있는 쟁점이죠. 4번. 19번 양도담보 설정자의 처분행위 대법원 다 판례 나온 거죠. 배임죄 부정했고 2번 분양권 이중매매 숫자 집어넣었다고 해서 틀리면 씨 가만 안 둔다고 했어. 선생님 분양권 이중매매 무죄죠. 수분양권 이거 틀리면 선생님 수분양권 안 배웠습니다. 숫자가 받을 숫자라고 했습니다. 자 배임죄 안 되고요. 4번도 이중저당 배임죄 안 되잖아. 3번 대표이사 대표권 남용해서 어음 발행은 다르다고 했잖아. 어음 발행하면은 발행 시점은 배임죄의 미수 한 단계만 건너간 배임죄의 기수 한 단계 건너갔으니까 배임죄 기수범 성립한다. 정답 몇 번? 3번. 20번 이 1번도 기출 총정리에서도 여러 번 했냐. 영득 영득 횡 리응죄가 영득을 왜 영득이라고 했냐. 두음법칙 또 했냐. 영득 행위 처리할 때 영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보관하고 있는데 도자기 깨버려도 영득이 아니기 때문에 자 횡령죄 성립하지 않는다. 맞는 지문. 그러니까 이렇게 학설을 하나씩 넣었다니까. 학설 하나씩 살짝 넣었다니까. 2번 보관자도 업무자도 아닌 자가 갑이 위탁받은 재물의 보관자인 동시에 업무자인 업무상 횡령을 방조했다. 이때는 업무상 횡령죄의 방조범위 성립한다. 성립은 성립하지만 처벌은 단순 횡령죄의 정한형으로 처벌하겠지. 자 맞는 지문이고 3번 맨날 나오는 거 횡령죄가 성립하고 주총이나 이사의 결의가 있어도 마찬가지이다. 정답 3번이고 우리 저 뒤에서 형수법에서도 동의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개소리 나온다고 맨날 했냐. 위법하지만 또 나왔지. 이것도 맨날 나온 거. 주총이나 이사결이 뭔 상관이야. 정답은 3번. 4번 임차권 보증금 채권 양도했다. 자 채권 양도 부재지. 횡령죄 성립하지 않는다. 5. 자 옳지 않은 거 3번. 재판 또 했고요. 21번. 자 자기 명의 카드를 하더라도 써제끼면 사기죄 성립하고 우리는 또 더 디테일하게 누구에 대한 사기죄냐. 카드 회사에 대한 사기죄라까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도 했고 사기죄 되고 2번 현금카드 한글말 잘 보라고 했지. 강치라고 되는지 갈치라고 되는지 겁나 중요하니까 동그라미인지 리을자인지 잘 보라고 했지. 강치 아마 네 기본서나 요약서나 문제집이나 계속 강치 맞추냐 틀렸냐. 그렇지. 강치하면 절도죄 돼 안 돼? 되지. 절도죄 여기 뭐라고 했어. 처벌할 수 없다. 정답 몇 번? 2번. 3번 편치나 갈치했을 때는 따로 절도죄 성립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고 4번은 여신전문금융보상 신카부서 활용하는 거 이렇게 사실상 처분권 취득한 신용카드나 집불카드로 해석해야 된다. 맞는 지문이고 요 판례는 저기 저거야. 그 신용카드 갖고서 그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 쓴다고 해놓고서 지 생활비로 갖다서 계속 썼던 새끼야 이거. 이거는 신용카드 부정사용 등에 해당한다라는 취지 판례. 자 정답은 2번이고요. 22번 정도가 좀 어려웠죠. 이게 개수형으로 나와서 제 생각은 개수형이 4개 나왔는데 아마 요걸 갖고서는 만점을 방지형으로 냈을 거라 생각하는데 별로 이것도 만점 방지는 잘 안 됐을 것 같아요. 기억 사기죄에서 옳은 거 찾으면 피해자 기망에서 보유하건 대가를 다시 편지하면 별도로 사기죄 된다. 5. 자 니은 원고뿐만 아니라 피고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자 면제받으면 면제받은 X만큼 사기죄가 성립한다. 5. 디귿이 웨이팅이고 리을 자 목걸이 가져가는 건 처분행위가 없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는 게 아니라 절도죄 성립하는 거니까 X. 미음 지문에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상대방이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않았을 것이 경험치상 명백한 경우 자 미고지하는 거 신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그와 같은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경우에는 고지죄가 성립한다. 부작위한 고지 사기죄도 성립한다 그랬지. 그래서 기억 니은 미음 3개가 맞는 지문이고 디귿 지문 이것도 이득에서 특경가법인데 이거는 시험범위 벗어났지만 이 말 하지 말까. 이 새끼 출제자 새끼들 꼭 이렇게 특경가법 내는 게 변호사 시험 내는 애들이 꼭 이런 재미를 좀 보려고 해요. 이건 광의 형법이거든. 근데 어쨌든 실제로 10억이 사기죄냐 이 거래가액은 제가 맨날 부동산 이거는 10억 다 주고 살 필요 없다 그랬잖아. 근저당권 설정되기 3억 돼 있어. 3억 빼갔어. 얼마 주고 사는 방법이 있어. 2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지. 10억 다 주고
근저당을 말소시키는 방법이 있고 그대로 안고서는 차익 7억만 주는 방법이 있다 그랬지. 이 채권 최고액 3억하고 피담보 채무액 중에 작은 거로 따지면 3억이기 때문에 10억에서 3억을 뺀 차액 7억 원이 이득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억 전액이 이득액이 된다. 요게 좀 어려웠던 판례예요. 그래서 옳은 지문은 기역, 니은, 미음 3개고 디귿이 범위를 좀 벗어났지만 뭐 4개 써서 틀렸다. 저는 그거 감수하고 그래 3번 틀리고 그래 22번 틀렸다고 치자. 그래도 남경, 여경 포함해서 저는 4개 이상 틀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솔직하게 제 수업 듣고 이거를 4개 이상 틀렸다? 저는 열심히 안 했다 생각합니다. 진짜로. 23번 적절한 것은 지붕과 문짝 창문이 없고 1번 담장과 일부 벽체가 붕괴된 철거 대상 건물로서 기거 취침할 수가 없다. 쓰레기 태워서 탄 거 정도죠. 공공이 위험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화 미수인데 물건 방화 미수 없죠. X. 2번은 은봉함 사건 밖에서 옆에 있는 방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 그 사건이 아니고 A를 태워 죽인 거예요. 고의로. 부신적 결과적 가중범위예요. 현금방 치사만 성립한다는 판례죠. 살인죄 상경은 뭐 이도 안 해. 이런 것도. 불을 놓은 후 불이 집에서 탈출한 A를 막아서 탈출하지 못했다. 만약에 이 사건이 은봉함 사건이라 하더라도 몰랐다. A가 안 했는지 몰랐다 하더라도 현주건설 방화죄하고 살인죄 실경이 되는 거지. 현주건설 방화죄와 살인죄 상경은 아예 없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게 불 지른 거 하나. 은봉함 사건 반대편에서 나온 거 살인죄와의 막는 행위 2개 실경이고 A를 고의로 태워 죽이면 현건방 치사만 되는 거지. 그래서 2번도 X고 3번은 우리가 이게 지문이 밑에 3번이 있으면 3번은 많이 썼을 텐데 아마 2번 쓸 애도 많을 거야. 자, 노상에서 전봇대 주변에 놓인 쓰레기에서 불을 놓아서 태웠다. 공공이 위험을 발생했다. 이것도 자기 소유 일반 물건 방화죄 맞죠? 그래서 정답은 3번. 4번. 자, 일반 물건 방화죄, 일반 건조물 방화죄에서 법적인 관계에서 특별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형법 일반 건조물 방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일반 물건 방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건 이제 보충 관계라고 부르는 표현인데 요게 좀 어려웠던 쟁점을 하나씩 넣어줬던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자기소 일반 물건 방화죄가 성립한다라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요게 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24번. 가로 안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모두 몇 개입니까? 기억. 갑이 인터넷 통해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이것도 많이 했던 거죠. 일부러 권한 음자가 일부를 지우는 거, 권한 없이 지운 거, 공무서 변제죄가 성립한다. 맞는 지문이고. 자, 니은 지문을 우리는 우리 문서 행사죄에서 문서 유가증권 행사죄에서 공모자끼리만 나눈 것은 행사가 아니고 아는 자한테 그 공모자끼리 아는 자끼리한테 주는 것은 행사죄지만 공모자끼리 가지고 있는 것은 행사가 아니라고 설명드린 거죠. 그래서 공모자끼리만 교부가 된 것이지 결국 위조 사실을 A에게 보여주지 않았다면 상대방한테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위조 유권 증권 행사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요게 X고요. 디귿 지문에 이거 조잡하다 그랬죠. 95를 빨간색이 28로 굳혔다라고 하더라도 일반인 오인 가능성이었기 때문에 외국 통용, 외국 통화 변제죄 따로 성립하지 않는 것이고 X고. 종중 대표자를 바꿔버린 것은 공정서 원본 부실기재죄에서 거래 대표자가 되게 종중의 대표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부실기재에 해당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미음 지문도 채판이죠. 최신 판례. 자, 재수사 요청했는데 실제로 하지 않고 한 것처럼 하는 것. 작성 권한자가 가라 내용 기재한 것도 22년도인가 23년 채판이죠. 허위공모 작성죄 성립한다라는 판례죠. 그래서 옳지 않은 지문은 니은하고 디귿이 가로 안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서 2개. 25번 공무방해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자 1번은 위계공직방해인데 최신 판례를 줬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너무 쉬운 쟁점을 줬죠. 현재 곤란하지 않으면 위계공직방해 미수인데 위계공직방해 미수 없으니까 무죄. 자, 니은 적극적 은폐 목적이 있으면 위계공직방만 성립하고 부작위범위 직무유기죄 성립하지 않는다. 이것도 기출총정리 등에서 여러 번 했던 거죠. 정답은 2번. 3번은 뭐 걷어차고 발로 차죠. 공무집행방해 폭행 등에 해당하는 거니까 해당하지 않는다 해서 X고. 4번은 공직방은 침해범위 아니고 뭐예요? 위헌범위죠. 정답은 2번. 쉬웠습니다. 26번 OX 조합하십시오. 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장이 수사기관부터 징계사유 통보받고도 징계 요구하지 않고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징계 요구하는 직무이행 명령을 받고 자, 그에 대한 이의소를 제기한 경우 통보받은 자료 등을 볼 때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래서 이 전북교육감이 미룬 거 법정 기한 내에서 하지 않은 것만으로 직무유기로 단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맞는 지문.
자, 니은 뇌물하고 불가부증 연결되면 어쩔 수 없이 전부에 대한 뇌물이라고 했죠. 맞는 지문. 자, 디귿은 이명이 무효라 하더라도 뇌물에 해당한다고 그랬죠.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했으니까 디귿이 X. 리을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법령 내규 등의 추상적 충분 의무를 테마하는 일체의 경우 성립한다 쓰면 또 틀리지. 자, 어떠한 행태로도 직무집행 의사로 직무를 수행한 경우 그것이 위법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로 위법한 거로 처벌하는 것은 변론이고 행한 거기 때문에 직무유기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맞는 지문. 그래서 55 X5 정답 1번. 27번 쉽죠. 옳지 않은 것은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성립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한테 시키는 것은 범인이 도피를 위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도피행위 범죄에 속하는 한 처벌되지 않지만 자, 방어권 남용 등에 해당할 정도면 나는 범인 도피 안 되지만 시키면 범인 도피 교사 등이 성립할 수 있다. 처벌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X. 자, 2번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직권남용 행위를 하는 것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구체적인 권리행사 방해 결과 발생해야 된다. 맞는 지문. 3번 범인도피죄에서 죄를 범한 자라는 것은 범죄 혐의를 받아가지고 수사 대상이 되어 있으면 족하다. 자, 그 당시 그자가 아직 수사 대상이 되어 있지 않아도 범인 도피는 맞지. 자, 그 다음에 위증죄는 전체를 갖고 판단하겠다. 맞죠? 그래서 옳지 않은 지문은 1번 쉬운 거. 자, 형법이 27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형사법 수사인데 뭐 고소고발 개수인데 쉬워요. 친고죄 공범 중 한 명에 대한 고소 취소는 다른 놈한테 효력이 미친다. 그래서 주관적 불가분은 임의적 공범, 필요적 공범도 포함한다. 5. 니은 조세범 처벌법 이건 또 마지막 전범인 8회까지 했던 거죠. 일제 일부에 대한 고발은 일제 전부에 대해 효력이 있다. 맞는 지문. 디귿 친고죄 고소 불가분은 반사불법죄 적용되지 않죠. X고. 자, 리을 수사기한 조사를 받으면서 법대로 처벌하되 관대한 처분을 바랍니다. 이것만으로 고소 취소 명백하지 않죠. 취소로 보기는 어렵다. 5. 자, 경찰청 홈페이지에 조사해달라. 무슨 단어가 빠졌어요? 처벌해주세요가 빠졌지? 그래서 디귿하고 미음 두 개가 옳지 않은 지문 쉬운 문제. 29번 피의자 신문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자가 피의자 신문 위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새로 영장 받을 필요 없이 그 구속영장이 외로 그의 도둑질이라고 했죠. 구인할 수 있다. 2번 피의자 진술은 영상 녹화할 수 있다. 해야 된다 또 쓰면 틀리지. 자, 미리 영상 녹화 사실 알려주고까지 맞아. 근데 새끼가 여기다 또 동의를 받으래. 이 미친놈. 그죠? 정답 몇 번? 2번. 얍삽해. 시험 끝나고 나서 틀리고 나서 개 어이없지. 미리 영상 녹화 사실 알려주고 해서 2번 맞네? 3번? 4번? 씨 뭐야? 뭐 답이 없네? 이러라는 거야. 근데 거기 보니까 2번에 두 번째 줄 뭐였어? 동의를 받아야 된다. 개소리 써놨지. 자, 3번 변호인 검찰 수사관 구속된 피의자가 변호인 참여 없이 조사받지 않겠다고 하니 즉시 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조사실 도착하여 피의자 옆에 앉으려고 하자 검찰 수사관이 조사실 장소 제약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후방 착석 요구하는 것은 변호권 침해라고 했고 5. 4번 검사 사경은 피의자 신문할 때 직권 또는 신청으로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맞는 지문. 정답은 2번. 30번 현행본 체포 1번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이라고 부른다. 자, 이 직후라고 되어 있는데 몇 분까지 판례? 10분까지는 현행본 체포 적법하고 40분은 적법하지 않던 판례지. 2번은 네 번째 줄에 10분 정도 지나있어요. 현행본 체포는 위법하다. 정답 몇 번? 2번. 이걸 틀리고 있으면 진짜 도대체 뭘 맞히냐. 3번 술 냄새 나는 새끼 준현행본 체포에 해당한다. 5. 48번 소말리아 해적 사건 인도받은 때이다. 뭐 몇 번을 했냐? 정답 2번. 틀린 애들이 있다니까. 진짜 틀린 애들이 있다니까. 이런 거를 미치겠어요. 수사 어렵대 이래놓고 뭐가 어디가 어려워야 되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수사가 어렵대요. 31번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이제 다시는 내 전범이 진도별 쉽다고 말만 해봐. 진짜 캣불은 쉽기는 이것도 무슨 80점도 못 맞고 무슨 190이 되니 180이 되니 형사법 어려웠는데 뭐가 어려운데 어디가 어려운데 니네 이렇게 내도 맨날 못 맞히잖아. 이 정도 나오면 다 맞춰야지. 315조 3호 해당한다. 이거는 뭐 맨날이냐. 311 쓰면 틀린다고 했고. 2번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 발부받아서 구인하는 거고 여기다가 은근슬쩍 두 번째 줄 체포영장 받았으면 또 틀리니까 주의하고 도망가는 경우에 어쩔 수 없다 그랬고 3번 신문은 법원 청산에서 하는데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자료로 출석할 수 없을 때는 경찰서 등에서도 신문할 수 있다. 4번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질문을 했냐 안 했냐.
이거 두 가지 속이는 포인트도 했어요. 이거 구속영장 청구가 인용된 경우를 제외한 경우가 아니라 기각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다음에 여기 1심도 심사시까지 속이는 포인트가 있잖아. 기각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용이 아니고 기각. 정답 4번. 32번 유효기간 남았다고 또 할 수 없다. 한 번 하면 땡. 5. 2번 피압수자가 수사기관의 압수에 참여하지 않는다 의사를 명시해서도 변호인에게 통지해야 된다. 변호인은 고유권. 5. 3번 관리 책임자한테 제시해서 따로 제시하라고 했지. 정답은 3번. 4번 이것도 뭐 몇 번을 했냐. 내가 진짜 이거 진짜 기출부터 해서 찾아서 내가 진짜 복태까지 해서 시 10번은 낼 것 같다. 10번은 학원 다니면서 10번은 내줬다. 이건 진짜. 자, 뭐까지 아이디 비번까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 정답 3번. 3번 압수수색 2개씩 낸다고 했냐. 맨날 2개씩 나온다 했잖아.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압수수색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된 혐의사실 관련된 부분을 출력 복제가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반출할 수도 있다. 5. 2번 압수 목적을 달성한 현저히 곤란 사정이 인정되고 담긴 저장 매체 수사기관 사무소에 옮겨서 혐의사실 관련된 전자공 복제 출력하는 경우도 참여권 보장해라. 5. 종군당 제약 판례. 3번도 재판인데 몇 번 했냐. 선별해서 압수하고 폐기하라고 했는데 폐기 안 했어. 증거를 못 쓰지. 사후에 영장을 받든 동의해도 내가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한번 이게 23년도에 2개 답 정답, 24년도 1개, 아니다. 23년도 1차에 2개 정답, 24년도 2차에 1개 정답, 24년도 1차에 1개 정답. 동의해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꼭 이렇게 속인다고 했잖아. 정답 3번. 4번도 맨날 했냐. 이 경찰관 그씨 사기 혐의로 조사받는데 핸드폰 막 숨겨가지고 봤더니 별도로 특정을 하라는 거잖아. 그래서 걔네 집에 와가지고 했는데 원격지 서버 특정 안 해가지고 거기까지 핸드폰에 있는데 클라우드까지 연결돼 있는 것까지 거기 봤더니 클라우드 씨 그 자동 로그인돼서 봤더니 막 음란물 다 찍혀 있어. 거기까지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지 않는다. 압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정답 몇 번? 3번. 왜 정경심을 안 내냐. 씨. 자 34번. 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형사정법의 수사기관 작성된 조서 등 서면 증거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실체적 진실 발견 이념과 소송경제 요청을 고려한 예부적으로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거 등 인정 요건에 관해서 엄격하게 해석해라. 이것도 재판 내용인데 뭐 그런 내용. 2번 수사기관 압수영장에 발부로 된 혐의사실 관계없는 증거를 압수할 수 없고 별도 영장을 발부하지 않고는 혐의사실 관계없는 범죄 유죄 증거를 사용할 수 없다. 뭐 맨날 하는 얘기. 5. 3번 법원은 범죄의 구성요건이나 범사상 규정된 형의 가중감면 사유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에 규정한 증거조사나로서 자격이나 증거조사 방법이 구애되지 않는다. 상당한 방법으로 양형조건 판단할 수 있다. 자유로운 증명이니까. 다만 당사자가 직접 수집하여 제출하기 곤란하다고 하여 직권으로 양형조건 수집조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미쳤냐? 이 직권조사사항은 아니고 직권조사해가지고 양형사유 판단해야지. 씨. 뭐. 당사자가 직접 수집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렇게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양형조사 봐서 싸가지가 있네 없네 맨날 판단하는 건데. 정답은 3번. 4번 자백보감 없이 이것도 읽어야 돼? 이걸? 전부 또는 중요 부분 요하지 않고 진실성을 담보할 정도면 족하다. 하나 쟁점. 직접 증거 아닌 간접 증거 정황 증거도 보강증 될 수 있다. 쟁점 2개 맨날 하는 거. 정답은 3번. 자 35번 증거 위조죄 적용 대상인 증거에는 범죄 성립. 이거는 형법 쟁점이잖아. 증거 외에 양형이 기초되는 거. 저 3억 5천 갚았다고 되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 정상관계 사실에 관한 증거도 포함한다. 양형 기초가 되는 정상관계 사실은 매우 복잡하고 비유형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뭐 자유로운 증명이란 얘기지. 뭐 양형 사유는. 자 탄핵 증거 제출해서 상대방이 공격 방어 수단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해야 되고 어디를 다투는지 미리 알려주라고 했지. 정답 2번. 개인적으로 3번 답 내길 바랬는데 3번 쓴 놈도 있으면 진짜 내 수업 안 들은 거야. 내가 답 나온다고 찍어놓은 이거 여기다가 소송법적 사실 임무로 엄격한 증명이다 이렇게 냈어야 되는데 속상해가지고 이거 보면서 이거 나왔으면 또 설치고 다녔을 텐데 겁나 약 올라가지고 짜증나지. 자유로운 증명 나왔지? 야 그래도 감각 있냐 없냐? 있지? 답은 아니지만 이거 나온다고 했냐? 나 이거 답 줘야지. 이걸 답을 줘야지. 빡쳐가지고 이거 보고 개빡친 거야. 보면서 기분 좋으면서 잘 쳤는데 3번 이런 거 답 줘야지. 나 삐졌어 진짜. 이걸 답 줘야지. 잘 맞히지? 기가 막히게 맞히지? 4번 자 범행에 관한 간접 증거는 존재하고 더구나 간접 증거 증명에 한계가 있다. 범인 지목되거나 자에게 범행을 저질 만한 동기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숨겼다고 단정하지 말라라는 거야. 무죄총 원칙에 따라 누구에게 유리하게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라. 정답 2번.
36번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수사기한은 아이고 목 아프다.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 밝히기 위해서 이건 조문이네. 별개의 사건 부당하게 수사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건 수사 통해서 자백이나 진술 강요하지 마십시오. 개정된 조문이 추가된 건데 너무 당연하니까 그냥 알고 있으라는 얘기고. 자 2번 인과관계 필요하다는 것도 맨날 하는 것이고. 3번 신빙성 유무 판단할 때 자백의 사유, 자백의 동일한 과정,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 판단해야 된다. 5. 4번이 좀 공판에 있는 쟁점이에요. 근데 1, 2, 3번이 너무 명확하니까 답은 4번 찾았을 건데 원래 이게 조법상 결법에서 하는 쟁점인데 형사소송 규칙 쟁점이에요. 이게 실은 원래 증거조사 쟁점. 근데 요거는 좀 범위를 벗어났는데 어렵지 않아요. 증거조사 마친 증거가 증거 능력 없음을 이유로 한 이의 신청이 이유 있어. 증거 능력이 없다고 이의를 제기했는데 네 말이 맞아. 그럼 증거를 배제하는 건데 일부 배제할 수도 있고 전부 배제할 수도 있어요. 일부 배제 말고 전부 배제해라. 이렇게 쓰면 틀리고 옛날에 틀리게 나왔던 형사소송법 쟁점은 증거조사를 다시 하라고 쓰면 틀린 지문이고 일부를 배제할 수도 있고 전부를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 전부만 배제하는 결정해라라고 해서 이게 틀린 쟁점인데 이게 좀 어려웠던 쟁점입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이게 어려웠던 쟁점이 내용이 어렵기보다는 범위를 벗어나서 지문을 냈어요. 이게 증거조사라는 형사소송법 공판 쟁점에 있는 쟁점을 걸어서 내서 어려운 것 뿐이지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이렇게 얍삽하게 약간 낸 겁니다. 37번도 쉽지. 뭐 진술 거부권 피의자한테 고지하고 칠판에 맨날 그려주냐. 그 수사 개시 전에는 피내세자 단계는 고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고지하지 않아도 증거 능력 인정된다죠. 인정할 수 없다니까 정답은 1번. 2번 수사기관 피압수사에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거나 압수한 전자부정조 목록을 교부하지 않은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성을 준수하지 않는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하고 위수중에 해당한다. 나중에 동의해도 위법성 치유되지 않는다. 이거 계속했던 거고. 5. 3번 네트워크 카메라 등을 설치 이용하여 피고인의 행동과 피고인을 본 태블릿 캡용 컴퓨터 화면 내용을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지 않고 영장 없이 촬영했다면 이거는 위법하다. 그래서 증거 능력이 없다라는 판례고. 4번은 이렇게 예외적인 경우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예외적이라는 것에 대한 거증 책임 누가 져라? 검사가 져라. 쉬운 거죠. 정답은 1번. 38번이 개수형인데 좀 더 어렵게 내지. 아이씨 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5개 나와서 뭐가 어려워. 진실성 전문법칙, 진실성 전문법칙, 진실성과 관련되지 않으면 전문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억이 맞는 지문. 니은 지문 312조 1항 나온다고 했지. 좀 더 어렵게 나오긴 내지. 뭐 이렇게 쉽게 내냐.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5. 디귿. 자 312조 1항 적용되지 않으므로 적용된다지. 이거 니은 디귿 나왔지. 나는 개인적으로 312조 1항에 필요적 공범 대항범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속이길 바랬는데 이거 찾아봐. 진도별 이거 1일째 단톡방이고 계속 찾아봐. 계속 나와. 계속 징그럽게 나와. 내 막판까지 낼까 했는데 시험 직전 바로 전날 이거 내주려고 했는데 참았어. 하도 많이 내가지고 참았다. 자 디귿 X. 재전문 진술이 기재된 조서. 이건 기본 강의 애들한테 물어봐. 재전문 진술이 기재된 조서. 자, 뭐 요건 갖추면 증거 능력 인정된다. 개소리지.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X. 그럼 언제 증거로 쓰느냐? 미음 지문 같은 판에 나오냐? 마지막 밑에 두 번째. 피고인이 동의하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피고인이 동의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얼마나 쉽냐? 그래서 기억, 니은 2개 맞는 지문이어서 1번이고 봐봐. 형사법에서 박스가 2개인데 개수 찾기가 2개인데 28번하고 38번이야. 그냥 쉬웠다고 얘기하지. 39번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 형사법에서 규정된 증거동의는 소송 주체인 검사 피고인이 하는 거다. 변호인도 할 수 있다. 명시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자 이 증거동의 기재되어 있으면 공판조사의 배타적 증명력이니까 증명력이 있다. 5. 2번 증거동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 완료되기 취소 처리할 수 있다. 완료된 뒤에는 취소 처리 안 받아준다. 이것도 뭐 한 20번 받겠다 솔직히 진짜. 5. 자 4번 지문. 이것도 진도별에 계속 찾아봐라. 계속 있다. 출정 없이 증거조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출정하지 아니할 땐 증거동의 간주된다. 간주되기 싫으면 변호인 대리인 출정시키라고 했지. 5. 3번이 말을 좀 바꿔서 어렵게 낸 것 뿐이지 3번도 배운 거야. 피고인 변호인이 무죄로 제출했다. 오히려 유죄가 돼. 그래서 한 글자로 뭐 됐다고 그랬어? 됐다 그랬지. 그제? 유죄됐어. 그럼 그냥 유죄되면 불리하잖아 이거. 어쩔 때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상대방이 원형 증거로 사용해 주세요. 동의합니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자 진정성립 여부를 거의 있어.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립의 진정 여부 조사하고 그 서류에 대한 피고인의 변호인 의견과 변명기를 주지 않았다면 원형이 있더라도 사용할 수 없다. 상대방이 증거로 써달라는데 왜 안 써?
원용이 있으면 상대방의 증거동이 있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야. 그래서 X야. 요게 좀 어려웠는데 뭐 이것도 뭐 했잖아. 피고인한테 불리한 거 상대방의 동의 증거로 써도 됩니다 라고 하면 그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래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해놨으니까 그럼 언제 쓰냐? 피고인이 써달라고 하는데 이게 좀 어려웠던 거야. 그나마 3번. 아씨 40번 몰라서 4번 썼다 그래서 그냥 막 그냥 화딱지 나가지고 이게 긴급 이거는 진짜 전범이 나가면서도 맨날 얘기했어요. 긴급체포 석방했어. 니네 이러 나온다. 긴급체포 석방해서 다른 중요한 증거 발견됐어. 다시 긴급체포할 수 있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다시 체포해야 돼? 영장 받아야 돼요. 이 얘기를 나하고 진도별 전범이 7회차 8회차 하는데 나가면서까지 막 물어봐서 니네 사례형 나오면 틀리면 가만두지 않아. 긴급체포 석방해서 다시 긴급체포할 수 있냐 없냐? 없어요. 다른 중요한 증거 발견되면 긴급체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했지. 영장체포만 가능하다고 나하고 다짐했냐 안 했냐? 했지. 근데 왜 4번을 써? 선생님 몰라서 4번 썼어요. 왜 4번을 몰라? 맨날 하는 거잖아. 그냥 긴급체포를 사례형으로 만든 거잖아. 자 1번 자 해설 밑에 1번 만약 위 사기가 혐의가 인정되고 허위 내용을 신청한 지급명령 확정되면 사기 기수에 해당한다. 맞는 지분이고 2번 웨이팅 3번이 이제 3번 사례형이고 4번도 검찰 송치 전에 피가 사기 혐의에 대한 결정적인 객관적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됐다. 다시 긴급 체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뭐 받으라고 했어? 영장 받으라고 했잖아. 왜 4번을 쓰냐고. 네가 쓰라고 했다고. 내가 풀라고 했잖아. 왜 내 핑계를 내? 나랑 전범이 때 약속했잖아. 긴급체포 사례형 나온다고 석방되고 다시 다른 중요한 증거 발견돼도 긴급체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나랑 약속했잖아. 약속했잖아. 안 틀리기로. 무슨 체포만 돼? 영장 체포만 돼. 그래도 4번이요. 했어 안 했어? 나 약속해서 안 했어 이거. 했지. 근데 왜 4번 써? 풀으려고. 못 풀었겠지 뭐. 만약에 저 3번만 잡았어도 2번은 찾았어. 왜냐면 봐봐. 세 번째 줄 보시면 편취하고 나서 2023년 3월 10일날 15시에 긴급체포. 내가 사례형 나오면 24시간 세라고 했지. 그 있어. 우리 모태솔로에 있거든. 막 나한테 막 전달해 주랬지. 220점 맞았다고. 나한테 그 모태솔로 있잖아. 짝사랑도 사랑이라는 애. 나한테 겁나 당황했어. 그 새끼가 나한테 3번 당했는데 그 새끼 찾아서 이거 맞췄는지. 만약에 이거 맞췄으면 내 덕이야. 내가 맨날 해주잖아. 긴급체포 소유 소지 보관하는 물건 몇 시간이네? 24시간이네. 세봐. 딱 23년 3월 10일 15시경부터 그 밑에 네 번째 줄 그 밑에 피는 자료 확보하기 위해서 23년 3월 11일 16시경 24 딱 지났지. 개새끼들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 그럼 두 번째 나오는 P2 증 제2호 24시간 지났으니까 적법하다 위법하다? 위법하다. 그럼 1, 3, 4를 풀었을 거 아니야. 그럼 정답은 2번을 나왔겠지. 2번은 그렇든 또 어렵냐? 2번은 또 뭐가 어려워. 긴급 체포하고 그 임의 제출 거부하니까 영장 없이 압수했대. 그러면 사후영장 받아야지 증거로 쓰지. 여기 또 써놨잖아. 이번에 아예 내가 보면서 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주 이후 P는 갑에 대해서 검사를 통해 적법하게 구속영장 만을 청구했다. 만자 왜 써준 줄 알아? 나 처음에 만자 없었을 것 같아. 근데 저번에 막 경찰청에 싸웠잖아. 판사가 멍청했겠냐. 변론 불리했겠지. 이 지문에 안 나온 것은 했던 걸 안 한 걸로 봐야 되지 않느냐. 싸움박질 붙으니까 여기다가 멍청한 새끼라고 준 거잖아. 거기 뭐라 했어? 구속영장 청구 만 했다. 뭐 청구 안 했다는 거야? 증제 1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안 했다는 거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2번 P가 통장 증 2를 환부한 경우 수첩 증 1을 제1호를 계속 보관하는 경우 사후영장 청구가 없잖아. 적법하다 위법하다 위법하다. 알았냐? 정답 몇 번? 2번. 자 총정리합시다. 형사법에서 나는 다 맞히기를 바랬고요. 여러분이 틀릴 수 있는 문제 3번 하나, 그 다음에 뭘 틀려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야 몰라요. 스토킹 범죄를 안 했다? 몰라요. 다른 수업 들었으면 모르겠지만 제 수업 들었으면 스토킹 맞췄을 것 같아요. 한 개. 22번에 디귿 지문 조금 범위 벗어나는 거 둘. 진짜로 솔직히. 그 다음에
뭘 또 틀려야 돼? 큰 뭐 억지로 어렵다고 해서 우리 아까 어디 갔냐? 좀 어렵다고 나오는 거 아까 39번에 좋아.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공부 안 해서 틀렸다 3개. 그래서 92.5. 92.5. 92.5. 뭐 좋아. 사례형 네가 4번 쓰라고 했다. 야, 씨. 그래서 그래 한 개 더 틀렸다. 4개. 90점. 맞죠? 뭘 더 틀려야 돼? 뭘 덜한 게 있고. 제 생각은 그래요. 근데 저도 아는 게 있어요. 시험이라는 게 막상 닥쳐서 쳐보면 어려워요. 강사도 옆에서 시험 너 끝나고 나서 얘기하니까 얘기한다 라고 하지만 제가 잘 맞추죠. 진짜 잘 맞추죠. 그러니까 저 믿고 따라오시면 24년도 2차도 제가 심리 어쩌느니 하는데 결국은 제가 내는 대로 다 가잖아요. 제 스타일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스타일도 제가 잘 맞춰가지고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번 점수 안 나오신 분들은 오답 정리 같은 거 해보시면서 아 내가 뭐가 부족한지 체크 잘 하시고 적응하시면 제가 다음에 2차 시험에 8점 맞았던 사람 90점, 90점 맞았던 사람 100점 점핑해 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시험 치시느라 고생하셨고 모두 좋은 결과 받기를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